서부역 쪽까지 청사를 확장하는 그 기능입니다. 그 돈이 예산인데 제가 구상하는 것은 지금 원래는 저도 그 4년 전에 이런 제2혁신도시하고 아니 익산역 개발을 복합 환승센터 개발을 우리 현 시장님하고 같이 공약을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철도 부지를 뭐 동일이 그다음에 황릉역이나 이런 데로 옮기고 차량 기지를 그래서 몇 조 단위의 그런 규모 주상복합도 짓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 것 같으니 이거를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 그 철도 지나가는 내일로에다가 터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국가 국비로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선상에 평화동 있는 터미널을 옮기고 택시 승강장도 다 원스톱으로 해서 29개 읍면동, 여산, 웅토까지 시내버스도 거기서 다 원스톱으로 해서 생활 문화 공간, 그다음에 주거, 그 익산역 역세권, 그다음에 시청 일부 지역과 예를 들어서 뭐 문화 관광가라든지 그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것도 일부 부서로 옮긴다는 아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도시도 익산역 주변에 가까워야 돼요. 지금 혁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전주 혁신도시는 전부 익산역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근무자들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든 익산의 장점을 익산역 중심으로 그런 걸 혁신도시도 배치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렇게 되면은 혁신도시 인구도 늘어나죠. 상권도 늘어나죠. 그다음에 익산역 주변에 뭐 예를 들어 주상복합으로 다 올리면 그 1층 상가 짓고 점포로 다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한 10차선으로 늘리고 그래서 사통팔당 훤하게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살리는 구상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지금 어제 그제 도지사님도 오셔가지고 절대 익산이 KTX 아예 뭐 세종에서 여수까지 33주가 들어간다는 우리나라 국가가 그렇게 예산들에서 뭐 꿈도 못 꿀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KTX 패싱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KTX 익산역 패싱도 잠재울 거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익산역 주변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혁신도시도 우리가 지금 전주 같은 데 보면 전주 혁신도시 서울에 다 금요일 날이면 떠난다고 하잖아요. 동천진흥청 축산 원예 특작과학원 혁신도시 들어온 기관의 근무자들이 어쨌든 교통이 가까워야 되고 익산역 주변이라는 게 제가 구상하는 것은 충청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오산면 쪽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옆에 아직 뭐 제가 그러면 확정 단계는 아니고 익산역 주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또 학교 다니는 사람, 시장 장 보러 오는 사람,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점이 생활형 불편한 게 교통 문제 아닙니까? 시내버스. 이런 것도 시간대별로 맞춰준다든가 예산이 더 들어갔더라도 뭐 그런 교통 문제. 그다음에 의료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 읍면에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뭐 의사들까지 여기서 파견을 하나씩 29개 읍면으로 배치는 못하더라도 뭐 그 간호조무사나 그런 뭐 이렇게 다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좀 배치해서 약 같은 것을 더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료 혜택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생활형 SOC 무너지고 있다는 게 농협 하나도마트를 필수품 사는 것조차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SOC 생활 인프라를 농촌인 더 이상 확장이 아닌 삶의 터전인데 지키기 위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읍면 뭐 부족하다는 말씀 하나 더 했던가요? 그 내용에 읍면동에서 이 이야기를 방금 해주셨고 이 아침에 문을 열면 예. 저는 이제 만경강에 익산의 모든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익산에 꽃정원 같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꼭. 그래서 만경강에 전부 만나면 만경강에 꽃가지 좀 심어라.
꽃단지 1년 12달 사계절 볼 수 있는 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파크골프도 좀 증설하고 예를 들자면 꽃정원도 만들고 라일락도 심고 벤자민도 심고 뭐 장성이나 뭐 전국이 많이 있어요. 뭐 경상남도 합천강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제가 그런 구상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국가축제를 거의 형식적으로요? 그런 것들을 다 전면적으로 제가 다시 정말 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다른 토목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좀 줄여야죠. 저는 그 구도가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 아까 말한 재건축 단지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적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허가 절차가 뭐 요건이 있잖아요. 뭐 1000세대 이상이 넘으면 공공 학교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뒤에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뭐 이런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 뭐 인프라를 기존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돈도 없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을 좀 줄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라는 도시는 이제는 혁신도시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혁신도시라고 좀 쉽게 전라북도 제2혁신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정부 방침이 혁신도시라기보다도 공공기관 이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지금 전주 같은 데 혁신도시는 아까 그 기관이 들어가지고 28,000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도 전주에 살다 왔는데 2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마사회,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투자공사, 그 다음에 농협 이런 것을 지금 가져오려고 계속 전북에서도 지금 TF팀 타당성 조사를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규모가 옛날처럼 전주 혁신도시처럼 그런 사이즈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래서 저는 익산역 주변에다가 예를 들어서 고층짜리 아파트도 짓고 그 부지에다가 예를 들어 농협이 온다. 그러면 농협 부지만 조금 지어주면 20사이즈로 농협 중앙의 직원이 4,500명, 마사의 직원이 한 2,500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처럼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정부도 용어를 바꿨어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래서 그 수변도시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 그거는 좀 개념이 틀리다고 봐요. 저는 수변도시 반대는 아파트가 앞으로 익산에 3년, 4년 있으면 또 공급이 또 해야 돼요. 그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뭐 데이터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수변도시는 지금 저는 시민들의 분노 또 통계학적으로 지금 현재 미분양이나 여러 가지 빈집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다음 시장이나 2, 3년 있다가도 수변도시 거기다가 발표도 늦지 않았을 텐데 그 공간 사이에 저런 재건축 단지 11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고층으로 지금 올라가면은 만 몇 세대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을 하거나 하면 이 전라북도 사람들이 가장 대기업을 브랜드를 선호해요. 근데 익산 구도심의 작은 아파트들이 대기업 브랜드를 보고 자리도 완판하고 힐스테이트가 잘 된 거는 대기업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작은 재건축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대기업 브랜드를 익산 사람이 선호를 하는데 그냥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만약에 집을 사도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저쪽 마동 1, 2단지 저기 모현동 같은 데는 지금 한 800세대? 예, 대단지예요 현재도. 그러면은 뭐 곱하기 2만 해도 1000몇 세대씩 나올 건데 그때는 대기업이 물론 와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용적률을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은 고층으로 나오면 분양가는 좀 떨어지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사업성 문제는 판단을 좀
또 질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촌의 붕괴, 쇠퇴, 의료, 돌봄, 그다음에 뭐 교통 인프라,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것도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내버스 3사가 있는데 그런 데 협의를 해가지고 뭐 요즘 뭐 좀 시행은 있지 않습니까? 시선 간선해가지고 뭐 콜밴, 자가용 버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 예산을 저 투입해주고 제가 말하는 것은 마트도 하나씩 그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필수품 그런 것들을 좀 시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그런 예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문화예술이나 그런 축제 이런데 이게 익산뿐만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그런 행사용입니다. 다 온갖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아까 그 혜택 받는 것도 여기 색스폰 뭐 수십 개 단체가 있어요. 가수들도 수백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산 주관해서 그런 사람들 연면도 가서 출장 다니면서 밴드도 올려주고 경로당 다니면서 즐겁게 해주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